예, 아, 자연생태 보건기사 제2회 2022년 2회 4과목인데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3과목 48번에서 토양의 그 구조가 이것이 좀 이름이 한자하고 우리말하고 헷갈리는 게 있어서 제가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양 알갱이가 아주 한 알 한 알로 밀가루처럼 흐트러져서 농사 짓기 힘든 것은 호달 구조고, 그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하나 할 때, 단수할 때, 복수 단수할 때 그 단수, 입자가 단수다 그래서 단립 구조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것이 하나의 그 그룹을 이룬다, 떼를 이룬다 그래서 알갱이가 떼알 구조. 이것은 그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서 영양분이 풍부해서 그 무기염을 잘 붙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료 원소들을 잘 붙잡을 수 있는 구조, 떼알 구조인데, 이것은 한자로 표현하면 입단 구조. 입자가 알갱이가 단체다. 요거는 저 앞에 있는 단수 복수할 때 이 단자하고 다른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호달 구조는 작물 생육이 불리한 거고 서로 결합되지 않고 개개의 입자들이 흩어져 있다. 떼알 구조는 집합되어 있다. 입자들이 뭉쳐 있다. 뭉친 것이 또 뭉쳐 있다. 그것이 또 뭉쳐 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뭉친 것들이 또 뭉쳐 있고 뭉친 것들이 또 뭉쳐 있어서 아주 좋죠. 그래서 그 호달 구조를 떼알 구조로 바꾸려고 할 때는 유기물을 시비하는 게 좋다. 우리나라는 또 석회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4과목 61번 이웰은 생태 복원 후에 생태적 측면에서 복원의 성공이나 실패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5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뭐냐 문제입니다. 상당히 구석에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감으로 풀 수밖에 없겠습니다. 5가지 제시를 했는데요. 영양, 염류, 보유력, 그 다음에 침입에 대한 저항성. 여기는 지금 침입 가능성 그랬는데 이거를 번역을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의미는 다른 종이 침입했을 때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고요. 생산성,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생물종들 간의 군집 간의 상호 관계. 그런데 내용 주제도 어려운데 보기 내용도 상당히 어렵게 났습니다. 영양염류 보유력은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많아야 이 작은 생태계가 유지가 가능하고, 나가는 게 너무 많으면 그 군락은 쇠퇴하고 새로운 종으로 들어와서 교체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요거를 의심을 했는데, 요거는 번역 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고요. 그래서 요것이 단순하게 보유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양염류가 유출되는 것보다 유입되는 게 많아야 그 생태계가 건전하게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것이 틀린 것으로, 나머지 설명은 괜찮습니다. 새로운 군락 구조는 다른 종의 침입에 저항하거나 견디는 것. 맞죠? 침입 가능성 혹은 침입에 대한 저항성. 그 다음에 생산성. 원래 시스템처럼 같은 생산성이 있느냐.
지속 가능성, 뭐 sustainability 스스로 자기 조절을 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 좋은 말이죠. 답은 1번. 구석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듯 합니다. 자, 62번 문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전지역,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환경부에서도 정하고요, 그 다음에 해수부에서도 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도지사, 그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환경부가 정하는 것이, 그것만 알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알자면 힘들고, 시험에 나왔던 것을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올바르게 연결한 거를 고르라고 했는데, 지리산은 극상원시림, 이게 맞네요. 여기 있는 소황사구는 충남 보령에 있는데, 해안사구, 바닷가에 모래가 이렇게 언덕을 이루고 있죠. 언덕구자. 그 다음에 거기에 희귀동식물도 같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동강유역은 영월 주변이죠. 동강이 길게 흐르는데, 지형, 석회암 지형을 이렇게 마구 사행을 하면서 이렇게 마구마구 흐르면서 멋진 지형 경관을 만들어 놨고, 그 절벽 같은 데에 희귀동식물이 있습니다. 영월이 경치가 멋있죠. 영월 동강이, 서강이 있고 동강이 있는데, 붉은 박쥐는 함평에 있는 고산봉에, 전라남도 함평에 있는 고산봉에 정해져 있고요. 생태경관 보존지역이. 우리나라 유일의 고층수보는 대암산입니다. 대암산, 강원도. 무제치늪은 울산 광역시에 있는데 산지에 있는 습지다. 대암산은 고층 수본이고, 그래서 요 정도는, 이것도 다가 아닙니다. 전부 다가 아닌데 요 정도는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63번. 도시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그냥 평상시 실력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가로수, 주거지나무, 공원수, 그린벨트 식생을 포함한다.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와 풀을 제거하여. 이건 말이 안 되죠. 작은 나무도 관목도 키워야 되고 풀도 잘 관리해서, 왜냐하면 전부 다 생태계의 일원이고, 특히 큰 나무도 이렇게 토양을 잘 잡아주지만, 작은 이런 잔디나 초하류, 풀들도 이렇게 빠짐없이 빼곡하게 토양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토양 유실을 막아주고 생태계 전체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잡초라는 것은 생태계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3번, 조성 목적과 기능 발휘 측면에서 생활 환경형, 경관형, 휴양형, 생태계 보존형, 교육형, 방제형, 이런 것 등이 있다. 지구온난화와 생물 다양성 등의 문제, 지구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 보존의 기능과 생태적 기능이 강조된다. 좋은 말이네요. 64번. 야생 생물의 이동을 고려한 서식지 복원과 관리.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야생생물의 이동,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자원과 서식처를 파악한다. 좋은 말인 것 같고요. 계절에 필요한 자원과 서식처가 계절에 따라서 서식처가 충분한지 고려해야 되고요. 단기적이고 단순 이동, 이거는 생태학에 안 맞는 말이죠. 장기적이고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입체 왔다 갔다 하느냐, 위로 아래로 가느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걸 다 고려를 해야 되죠. 다양한 형태의 이동 통로를 파악하고 단절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좋은 말입니다. 3번 다음 65번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죠. 그린벨트에 그린벨트 법이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상. 근데 이제 그 법 밑에 시행령, 명령이 있고 규칙, 그 밑에 명령 밑에 또 있고요. 그래서 경계 표석의 색상은 뭐냐 찾아봤더니 녹색. 이것도 구석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 특별조치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 명령이 있고 그 밑에 시행규칙, 규칙이 있는데 그 별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고 다음에 시험에 나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는 서울이나 광주나 대전이나 이런 큰 도시가 있을 적에 여기 그린벨트를 이렇게 지정해 놨죠. 한 40년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로 건물을 짓거나 하기가 힘들게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풀지 못하도록 어떠한 정권에서도 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그렇게 해야만 되죠. 그래야 이 도시를 이 도시 시가지도 좋고 우리 국토 전체도 좋고. 다음 66번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 통로의 설치 대상 지역. 이것도 굉장히 그 내용은 되게 어려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보기는 쉬웠습니다. 보기는 쉬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이 있는데 생태통로 설치 대상 지역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비무장지대, 핵심 완충지역, 생태경관 보정지역 중에 그 다음에 시도 생태경관 보정지역, 생태제한도 1등급, 자연공원, 야생동물 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 야생동물이 사고가 잘 나는데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늘 배우는 이거죠. 핵심, 완충, 협력 혹은 전이. 그러니까 여기는 가장 보호의 필요성이 적은 곳이니까 이거는 아니죠. 나머지는 여기서 다 본 것 같은 그런 것이고, 외울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잘 읽어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대충 알고 계시니까. 자, 67번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설명이 어떡하다 두 개로 나누어졌네요. 국토계획은 우리나라의 국토기본법에 큰 틀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국토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 국계법에 또 있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토기본법이고요. 국토기본법에 그 전에 국토종합계획이 가장 큰 틀이고, 그 다음 도종합계획이 있고, 시군종합계획이 있고, 이것은 이제 그 넓이가 점점 좁아지면서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무슨 특별한 지역을 계획할 땐 지역계획, 특별한 부문, 특별한 주제를 선택해서 할 땐 부문별 계획, 이렇게 5개 했었는데 요즘에는 하나 더 넣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시, 어떤 광역시와 도가 합쳐서 계획을 세울 적에는 초광역권 계획, 이렇게 6개의 국토계획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국계법에도 광역도시계획이 있는데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요. 국토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은 이렇게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이렇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도종합계획, 종합계획, 지역계획, 지구단위계획. 예. 지역계획은 요거죠. 네. 답은 4번. 다음 68번.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 부담금 단위 면적당 부과 금액이 얼마냐? 300원이죠. 생태계보전 부담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면적에다가 300원을 곱하고 거기 지역 개수와 생태 면적률을 더해서 2로 나누든가, 요게 하나밖에 없으면 2로 나누지 않습니다. 예, 지역 개수만 쓸 적에는, 요것만 쓸 적에는 2로 나누지 않고 그대로 곱해서 씁니다. 지역 개수, 부과 지역 개수는 뭐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요거는 나중에 그 다른 걸 설명하면서 요거를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요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생태 면적률은 1등급, 2등급, 3등급 인데 432 순으로 매기고 별도는 또 이렇다. 이것도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면적에 300원에 지역개수 플러스 생태면적률 나누기 2를 나눠서 쓰는데, 하나만 쓸 적에는 2를 나누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68번 300원. 69번 생태보건 사업을 하고 나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모니터링 항목을 하는데, 필수 항목이 아닌 것은 지형 변화 해야 될 것 같죠? 특별종이 출현했느냐? 식생 구조, 전 식생 출현 종수, 이건 뭐 굉장히 하기가 힘든 일이죠. 예. 식물종이 뭐 몇 가지이냐를 전부 다 조사하기에는 엄청 힘든 일이고, 유입 유출부, 뭐가 들어오고 뭐가 나가고 이런 거. 하한, 하상. 하한이라는 것은 하천을 이렇게 단면도로 봤을 적에, 하천을 단면도로 이렇게 봤을 적에 강물이 이렇게 흐른다면 여기가 하안이죠. 해안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하안. 그다음에 여기가 하상. 식생의 생육 생태, 이용시설의 안정성, 관리 상태 좋은 것 같고요. 자꾸 이게 일로 이렇게 가네요. 70번 독도 등 도서지역에 대한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죠. 특정 도서에서 임목,
그냥 서 있는 나무, 대나무를 벌치하거나 훼손한 자의 벌칙은 이것은 그냥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도서에 입목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벌. 자, 이렇게 뭐 안 써도 이게 전부 이렇게 이해합니다. 도서생태계 특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5년. 그래서 특정 도서니까 굉장히 그 벌칙이 셉니다. 3년 3천만 원을 되게 기준을 많이 잡는데 이것은 특정 도서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5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1번 생태계 복원 사업 후에 공사 끝난 후에 모니터링 유지 관리의 범위. 그래서 이것은 생태계 복원 계획은 지난번에 다 한 거죠. 대상지 조사 분석이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목표 설정, 계획하고 설계 시공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요 모니터링 계획만 따로 떼어서 하면은 여기도 역시 대상지 검토를 제일 우선 해야 되고요. 목표와 방법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이제 정해야 되고, 보통 2년간 실시하는데 그때 사업비의 4%를 상정을 해 놓는다. 2년을 많이 합니다. 읽어보시면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수행돼야 되고, 사업 후 모니터링은 사업 완료 후 사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4년간, 주로 2년간 하죠. 유지관리는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서 지속 가능성 확보. 사업 후 모니터링은 보건 목표 달성 여부, 목표종이 왔냐, 여기 무슨 도롱뇽이 왔냐, 반딧불이가 왔냐, 생육 상태, 이용 영향. 좋죠. 답은 2번. 72번 백두대간 보호의 법률상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2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수십 번 했던 핵심, 완충, 협력 혹은 전이. 그래서 백두대간은 이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핵심, 완충밖에 없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백두대간은 이렇게 말씀드렸죠. 휴전선에서부터 태백산맥이 쭉 오다가 여기서 소백산맥으로 이렇게 오는 여기, 요걸 합쳐서 백두대간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핵심, 완충, only 2다. 2개밖에 없다. 핵심, 완충. 1번. 73번 자연환경 보존법상. 법규라는 건 법과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법률이 제일 높고요. 헌법이 물론 제일 높지만 그 다음에 명령, 대부분 대통령령이죠. 규칙, 예를 들어서 환경부 장관령 규칙, 이런 순서로 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법규죠. 더 넣으면 이제 지방자치가 만든,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가 만든 조례와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생태마을을 어떻게 하느냐. 생태마을 지정은 연 1회, 수시는 해제는 수시로. 이건 그냥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시험에 나니까. 지정은 연 1회, 해제는 수시로. 기억해 두시고요. 73번. 다음, 이것도 약간 구석에 있는 문제인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덫, 창에, 올무, 도구를 제작 판매한 것은
1년에 1,000만 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약간 구석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많이 외우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음 75번 산지관리법 규상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이것도 조금 굉장히 구석에 있는 법인데요. 요런 게 주로 많이 있는데 산지 전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산지 전용이 아닌 거, 산지 전용이 아닌 거, 나무 심는 거, 나무 베는 거, 토속 채취하는 거, 임산물 채취하는 거, 일시 사용 이런 것이 주로 나오는데 요거는 잘 안 나오는데 구석에서 나버렸습니다. 이거를 이걸 다 쓰기도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왔는데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로 인하여 산지 전용 일시 사용 제한 지역이 3,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단절되는 경우에 해제. (3,000제곱미터죠) 좀 애매합니다. 이걸 다 물론 뭐 법을 다 외울 수도 없는 문제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 구석에 있는 문제. 자, 자연공원법규상 공원관리청에서는 이것도 구석에 있는 이렇게 구석에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왔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5년마다 자연공원법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뭐 20년마다 해야 되는 거, 10년마다 해야 되는 거, 5년마다 해야 되는 게 리스트가 쫙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것 중에서 상당히 구석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외우면 좋지만 꼭 외워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77번 습지보전법상 습지보전 기본계획을 할 적에 환경부 장관이 이 습지보전 기본계획에 있는 대로 시행을 위해서 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한테 이거 해주시오라고 요청을 하면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렇죠. 너무 1년, 2년 넘어가면 그게 뭐 이렇게 조금 긴장감이 좀 떨어지고 또 너무 1, 2개월 내에 다 하라면 그게 뭐 예를 들면 무슨 공사나 복원이나 이런 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건 뭐 감으로 행정적인 혹은 공사적인 감으로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외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78번) 자, 모니터링 할 적에 주민 만족도는 그거보다는 모니터링 필수 평가 항목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멸종위기 종수 변화, 생태 교란 종수, 탄소 저감량, 주민 만족도 이런 게 잘 나오는데 사업 완료 후 주민 만족도는 그 중에서 이 주민 만족도는 1차년도 내에 공사 완료 후 1년 이내 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목에서 과락이 나오신 분이 가끔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여기가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79번 생태학적 원리를 자연관리에 응용하는 생태기술, 생태학적 원리. 우리가 생물학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생태학은 좀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생물 하나가 뭐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보다는 생태계, 뭐 군집, 뭐 종과 종 간의 관계 뭐 이런 거에서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자원이 흐름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동 형태는 또 어떻게 이동하느냐, 유기체로 이동하느냐, 무기물로 이동하느냐, 뭐 이런 거고, 예를 들면 뭐 유전자의 구조라든가 뭐 이렇게 그 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으로 잘 볼 수도 없는 이런 아주 세밀한 유전자 수준의 문제는 생태학적 원리라고 하기엔 조금 거리가 있죠.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번을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번 독도동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환경부 장관이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토지를 강제로 이렇게 구입하는, 국가가 이제 땅을 사는 거죠. 매수 가격을 정할 적에는 요거는 잘 나오는 겁니다. 도서생태 특별법에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보상법이 있는데 그것에 준용해서 공익사업을 한 토지보상, 이게 굉장히 법이 긴데 이걸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설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